안녕하세요. 자, 6주차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재구성해 나가는 데까지 이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선정이 가장 우선이겠죠.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이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를 정하고 목차가 이제 주제에 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또 주제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제가 글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주제는 A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필자가 썼다면 그 A를 찾는 것에 우리가 주력을 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공부까지 뭐 그렇게 이제 글을 쓴 사람의 주제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모든 문제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용미학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미학에서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서 있어서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한 편의 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어떤 중심 주제와 그 나머지의 또 다른 의미 있는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글을 잘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 글을 잘 읽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글을 읽고 이미 그 관례적으로 정해진 그 주제를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만의 어떤 주제를 찾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글의 의미, 글의 주제를 이제 그 뽑아낼 때 우리가 내가 글을 쓸 때 거기에 맞도록 글을 다시 이렇게 이제 정거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로서만 놓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주제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는 재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심된 제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글을 읽고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주차,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이 글을 읽고 요약 분석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수업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요약 분석하기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어서는 이제 51쪽, 자, 51쪽부터 쭉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단을 읽고 요약하기, 문단의 개념과 원리, 도입, 전개, 마무리 방식으로 글 짓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부분들입니다. 교재 51쪽에서 62쪽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글쓰기는 여기 글쓰기는 이라고 했는데 글 읽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글 읽기. 자, 글 읽기는 여기 글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펜 이렇게 해서 글 읽기. 자, 읽기. 자, 글 읽기입니다. 자, 요 읽기. 자, 글 읽기. 글 읽기는 상대의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상상하기도 하고, 그죠? 글쓴이의 어떤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과 관점과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이제 공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의 가치관이 담기게 되죠. 글 쓰는 사람의 가치관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제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렇다고 본다면 글쓴이가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글을 읽는 내가 글 속의 세상과 소통하고, 글 속의 사람과 소통하고, 글 속의 주제와 소통하고, 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 시간들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글 읽기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제 개념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개념화요. 이렇게, 자, 이 개념화, 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개념을 만들어가는 이 개념화의 과정이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많은 의미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죠? 그것이 이것처럼 하나의 어떤 의미로서 맥이 관통이 될 때, 그죠? 관통이 될 때, 요 관통된 것이 바로 이제 개념에 대한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담고 난 뒤에 싹 미는 평미래. 요 평미래 개체거든요. 평미래. 자, 이렇게 해서 쌀을 다 해서 쌀을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요 평평하게 만드는, 요게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요 딱 이렇게 밀어 편편하게 하는 것, 생각을 가지런하게 하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바로 글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상대의 글을 읽으면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훈련을 해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 훈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정확한 이 주제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자,
상대의 글을 읽으면서 우선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의 전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단락이 있으면 이 단락에서 소주제문,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글의 전개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매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통해서, 자, 이 매핑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요약하자. 자, 두 번째는 매핑을 하자.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핑을 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개요도를 작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글을 쓸 때요. 글을 쓸 때 주제를 잡죠.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요도를 이제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개요도를 정하고 나면 그 개요도에 맞춰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겠죠. 그럼 거꾸로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각 단락의 주제를 찾고 그 글의 흐름을 찾아가지고 글의 흐름 속에서 상대가 쓴 글이 어떤 맥락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글을 읽고 개요도까지 딱 작성을 해놓고 나면 결국 내가 글을 쓸 때 이 개요도가 참고서가 되는, 참고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글을 읽으면서 요약해보자. 자, 글 읽기를 통해 어떤 글 읽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할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글을 읽고 난 뒤에 요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핑을 하자. 자, 글의 흐름도를 만들자. 자, 글의 흐름도에 따라서 개요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전개 방식이 굉장히 바람직한 글 읽기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식만큼 더 좋은 방식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찾아가야 되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크게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3단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론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서론은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겠다고 하는가? 서론에 담겨 있어야 할 것, 서론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 부분에 담겨 있어야 한다, 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문장은 이 전제라고 해서 이 본론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전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서론 글을 써 나갈 때 맨 처음 서론 부분에서는 이 어떤 내용을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죠? 자, 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자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것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것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론 부분에서
전제에 있는 서론의 맨 마지막인 이 전제에 있는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가 바로 본론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본론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서론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전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하고 결론에 가면은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지금까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어떤 것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리와 강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자, 이 부분. 결론의 마지막 부분.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뭐 이렇게 전망과 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결론의 맨 마지막에 놓이게 되면 글을 읽고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은 한 번 더 이 글이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작게는 이제 한 편의 이제 칼럼 정도가 되겠죠. 그 칼럼 정도 되는 글은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서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전제다. 전제는 서론의 맨 마지막에서 본론에 어떤 글을 어떤 내용을 적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론의 맨 마지막에는 결론은 정리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전망과 의의가 담기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부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제 본론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본론은 대개 본다면 병렬식으로 각각의 소주제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이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A-1, 1, 2,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A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다.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병렬식의 보통 글쓰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인용한 글과 자료가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본론에서는 자신이 어떤 주장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 그 글과 관련된 자료, 데이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전개에 도움을 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 이런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인용 글들이 매우 중요하게 본론 부분에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의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떤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글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읽지 않고 읽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어떤 거예요? 정리된 것이 내가 글을 쓸 때는 참고서가 되기 위해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듯이 글을 읽고는 매핑하고 개요도를 작성해서 보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이 글 읽기 태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약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심심하거나 공부하다가 쉴 때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정신없이 살다가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치 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자, 요게 이제 지금 보기거든요. 자, 보기 글을 보고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약을.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심심하거나 공부하다가 쉴 때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그림을 그리곤 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정신없이 살다가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치 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자, 한 두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주는 문장 아래에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게 가장 중요한 이 그 구절이 문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한번 읽어보고 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요거를 할 때 자신의 생각하고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줄을 한번 그어 보셨습니까? 자, 그럼 내가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장.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하잖아요. 요약해 보는 겁니다. 요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은 요 줄을 그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심심하거나 공부하다가 쉴 때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이 사람은 뭡니까? 심심하거나 공부하다가 쉴 때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그림을 그리곤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에도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틈틈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자, 요게 되겠죠. 자, 요게 그 다음 중요한 문장입니다. 요 중요한 문장은 빠져서는 안 되죠. 자, 요약할 때는 빠져서는 안 되는 문장에서 줄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죠? 빠져서는 안 되겠다. 여기지는 문장에 줄을 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이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자, 그림을 이렇게 자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죠. 정신없이 살다가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쉬는 것 같아요. 자, 삶이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죠? 요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자, 위의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거 살리고, 자, 요 문장 살리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죠? 자, 요 문장입니다.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요게 또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공부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집중하기를 위해서, 집중을 위해서, 집중입니다. 집중. 그 다음에 편안함. 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자, 여기서 요 문장은 요 문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자, 요 밑에 문장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편안한데 편안한 것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죠.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살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림 그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요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핵심적인 문장 세 개를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세 문장을 이제 끄집어 냅니다. 내면 이제 세 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요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또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문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두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어떻게 하면 두 문장, 이게 두 문장이 되겠죠? 두 문장. 요 세 문장이지만 두 문장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두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요거입니다. 자, 요약했을 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을 자주 그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 쓰는 거라고는 어떻습니까? 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을 자주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기 보죠. 이 자주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맞아요. 요 부사, 요 자주도 동원을 이제 놓칠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자, 자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자. 자, 요 문장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자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넣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그려요. 자, 요 그림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그려요. 또는 이제 그림을 자주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주라고 하는 말을 살릴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자주라고 하는 말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로 이렇게 엑기스 딱 요약을 해서 글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자,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전체를 읽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경의 300여수 되는 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 공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사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논어의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논어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학이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이지인. 학이지인. 논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방대하죠. 방대하지만 그 책 전체를 두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학이지인이다. 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배워서 세상을 아는 것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논어는 존재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사색이 이루어지는 책이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던져주는 게 바로 그 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이고요. 배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인, 세상을 아는 것,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이 공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이렇게 오도 일이 관지라고 이제 해서 정자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오도는 일이 관지,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충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많지만 그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관통하는 거죠. 맥이 딱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맥이 관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은 어떻냐라는 것을 우리가 평하는 것처럼 책을 읽고 그 책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요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맹자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뭘까? 저는 하필 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하느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맹자의 생각이 맹자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책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가장 중심된 것은 인의죠. 키워드는 인의입니다. 공자의 생각은 충서가 되겠고요. 충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존재와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맹자라고 하는 책 또는 맹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심된 키워드는 뭐냐? 결국 인과 의입니다. 근데 인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속에 맹자는 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때, 리가 들어갈 때 인의는 파괴된다. 인의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주목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필 말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논어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맹자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책들을 바라봅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요약을 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훈련. 자, 요약하는 훈련. 자, 요약하는 훈련을 꼭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약.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제가 이 요약하는 부분, 요약하는 요거를 시험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요약에 대해서 시험을 내볼까 합니다. 그러니 자, 이 중간고사에서 첫 번째 문제는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간고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나가는데 한 문제는 뭐냐? 한 문제는 뭐냐? 자, 내용의 밑줄을 긋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이렇게 내줄 겁니다. 보기를 내주면 이 보기를 보고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한두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적으면 됩니다. 자, 이건 벌써 답을 다 가르쳐 줬다, 그죠? 이 빨간 줄이 없어야 되는데, 빨간 줄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 요약하기. 자, 한번 볼까요? 요약하기. 요약해 봅시다. 자, 요약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요약하기. 한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 한국 가수들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들이 세계 무대를 목표로 노래와 춤 연습은 물론 외국어까지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어릴 때부터 연예 기획사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여러 나라 음악에 대해서도 배운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이 한국 가수들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신곡이나 뮤직비디오가 빨리 퍼지는 것도 세계적인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 제 실수로 이렇게 줄을 쭉 꺼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장은 한국 가수들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많아요.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들이 세계 무대를 목표로 노래와 춤 연습은 물론 외국어까지 공부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이 가수들은 어릴 때부터 연예기획사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여러 나라 음악에 대해서도 배운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훈련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적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뭡니까? 끊임없는 노력, 그 다음에 전문적인 훈련, 이것이 바로 인기 비결이죠.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기 비결은 뭐냐?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여기에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들이 세계 무대를 목표로 노래와 춤 연습은 물론 외국어까지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어릴 때부터 연예기획사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여러 나라 음악에 대해서도 배운다.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신곡이나 뮤직비디오가 점점 빨리 퍼지는 것도 전 세계적인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기 비결이 나왔고 인기 요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기 비결이고,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고, 인기 비결이고, 그 다음에 인기 요인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기 요인에 대해서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인기 비결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적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거죠. 요거. 한류인데 이 한류는 뭡니까? 한국 가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한류죠. 그러면 인기 비결은 뭡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인기 요인은 뭐죠? 인기 요인은 뭡니까? 인터넷의 발달이 됩니다. 인터넷. 여기 있네요. 인터넷의 발달이 바로 인기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다 나왔어요. 인기 비결도 나왔고, 인기 요인도 나왔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류는 뭡니까? 세계 곳곳에서 한국 가수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류라고 하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자, 요즘 한국 가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하고, 한국 가수들의 인기 비결은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고, 인기 요인은 뭡니까? 인터넷의 발달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 요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 보세요. 자, 요약 문장입니다. 아까 요것처럼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을 자주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지금 요 두 문장이죠. 두 문장으로. 자, 그렇다면 요것도 두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사이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 두 번째 시간에 들어오실 때까지 요 문장을 완성해야 되겠죠.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자, 요 위의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부터 1번
그죠? 1분. 자, 1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